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을 보내셨나요? 까칠까칠 설날을 보내셨나요? 설 아니랄까봐 설설 끼는 교통행렬의 짜증. 조상덕 본 후손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 있는데 왜 우리만 조상 차례 챙겨야 하냐고 투덜. 세뱃돈 10,000원 주고도 욕먹고 50,000원 주고는 내가 피눈물 흘리고 까칠까칠해져도 어쩔 수 없는 게 명절 같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내 아내, 내 남편이 있어서 부모님, 조상님, 조카들에게 후하게 인심 쓰고 올 수 있었잖아요.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과만 오롯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수고했어, 고마워요 하면서 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뉴스파이터 훈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때 정말 오랜만에 멀리 또 가서 친척분들, 가족분들 다 오순도순 모이셨을 텐데 오늘은 이분의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설 명절하면 당연히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바로 어제 MBN 새 프로그램 당신 참 좋다에는 바로 이분의 가족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양희은 씨인데요. 오호, 네. 양희은 씨도 올해 벌써 71살입니다. 어머. 하지만 어머니인 윤순모 여사와 함께 설을 보내는 오순도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어머니가 7, 8년 전 치매가 발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쇠고기 묵국, 완도산 황칠나물을 넣은 떡갈비, 그리고 고창 연잎을 활용한 연잎밥 등 어머니를 위한 간이 심심한 건강밥상을 양희은 씨가 차려냈는데 네. 어머니가 요즘 좀 음식에 대한 집념이 세지셨다고 해요. 치매 발병 후라고 하는데 네. 유전적 치매라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갈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고 우기고 양보도 안 한다고 덧붙였지만은 하지만 누구보다도 돈독한 모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치매를 앓는 분이 계신 그 집에 분위기가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웃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양희은 씨네 가족의 모습은 어땠을지, 그리고 유전적 치매 아마 조금 생경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양희은 씨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희경이랑 뭐 어디 갔다 오는데 희경이 장 보고 왔대나 뭐 하는데 이제 운전해서 내리니까 엄마 먼저 올라가서 문 좀 열어, 이제 장바구니 들어. 그랬더니 계속 웃고 서 있더래, 대문 앞에. 네가 해 그러더래. 아니 왜 그래? 엄마가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그냥 네가 해 이러더래. 티내기 싫으셨나 보다. 그리고 희경이가 참 이러고 띠띠띠띠 했는데 딸들 톡이 있거든. 그래서 언니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모시고 갔지.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른바 양희은 사단이라 불릴 만큼 절친한 분들이 다 함께 나왔는데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회상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날은 40년 우정을 자랑하는 박미선, 이성미 씨 등도 초대됐는데 네.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두 딸과의 어릴 적 추억 등 많은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곤 있지만 모든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희은 씨는 떠나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중한 건 없다. 원래 맏딸과 어머니는 서먹서먹한 관계이다라고 그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머니의 치매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양희경 씨가 어머니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먼저 올라가 계시라고 했는데 문 앞에서 문은 열지 않고 웃는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양희경 씨는 우울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이 아파서 못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점점 말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치매로 발전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뭔가 막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담담하게 얘기를 풀어가는 양희은 씨 모습에 오히려 또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오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래서일까요? 모녀가 단둘이 앉아서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는 나한테 태어나서 아주 고맙고 정말 미안하고 친구들이 다 뭐 요양원에 들어가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 얘 너는 좋겠다. 너를 갖다 그냥 아주 키우다시피 하지. 네가 자식이고 얘가 엄마 노릇을 하지. 왜 갑자기 안 하던 얘기를 해? 우리 둘이 있을 땐 내가 한 번도 너한테 그런 얘기도 못 해봤어. 난 그게 너무 섭섭해. 왜 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정말 어렵게 살 때 너는 가장으로서 응?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둘째 동생 결혼시킬 아이고 엄마 먹여 살려. 매겨만 살렸냐? 빚도 갚았지? 그렇게 죄가 많지 엄마가 그치? 엄마는 죄가 많아. 아니 뭐. 자식 복이 많아 그치? 딸 하나가 엄마가 그냥 만약 아들 열 부럽지 않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장유미 변호사님 엄마와 딸은 참 친구같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오히려 딸이지만 나한테 엄마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혜은 씨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니?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가 얘는 참 법관을 시키면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꿈을 이루기에는 삶이 굉장히 좀 팍팍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언뜻 나왔지만요. 가장으로서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집안 빚 갚고 그래서 대학교도 양희은 씨가 8년 만에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양희은 씨가 어렸을 때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로 일찍 좀 갈라서서 이혼을 한 이후에요. 아버지는 또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자식들을 좀 건사하려고 했는데 빚보증도 잘못 쓰신 적이 있고 양장점을 차렸는데 그 양장점이 또 화재 속에 굉장히 다 불타버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양의인 씨였던 거고 집안에 과거에 이렇게 빨간 딱지도 덕지덕지 붙었었는데 내가 그야말로 명동에 노래품을 팔러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도 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물론 양희은 씨가 노래를 사랑해서 노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참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네요. 네, 양희은 씨가 20대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동경했고 선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양희은 씨 본인은 그렇게 또 말 못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고 20대를 내내 집안의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았는데 30살이 됐을 때 덜컥 또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당시에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양희은 씨 어머니가 또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아픈 거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눈으로부터 오니까 차라리 딸 아프게 하지 말고 내 눈을 가져가시라고 아이고. 내 시력을 잃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연 제목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과거에는 어머니가 양희은 씨를 생각했을 때 대신 내가 아팠으면 했겠지만 지금은 유전적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양희은 씨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내가 아팠으면 엄마 대신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녀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노래가 있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또 때가 때인 만큼 설 연휴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연 참 시청자분들도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특히 또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숙명처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엄마와 딸 거기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들으셨던 이 양희은 씨의 노래 엄마가 딸에게 라는 것에도 그런 진실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사랑을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노래는 동물원 멤버인 김창기 씨가 1절의 사연을 쓰고 그리고 양희은 씨가 2절의 사연을 직접 쓰고 그랬군요. 그리고 또 양희경 씨가 방금 전에 그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함께 온 모녀들이 전부 눈물바다를 이룬다고 할 정도로 이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양희은 씨가 그 독특한 음색 있잖아요. 양희경 씨하고도 그 비슷한 음색이 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음색이라고 해요. 아니 어쩐지 앞서 어머니와의 모녀지간 단둘 대화할 때 보니까 어머니 목소리 정말 딱 그대로 빼닮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성의 DNA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함축해서 이 노래에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자칫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연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모녀지간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걸 희망으로 이겨내는 양희은 씨의 모녀를 보면서 이 땅의 많은 분들이 특히 모녀분들이 더더욱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극복해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연휴예요. 설 연휴 때 제발 이런 소식만은 들리지 않길 간절히 바랐는데 어제 경기도 가평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번 명절에 특히 고향에 가지 않고 뭐 다양하게 명절 시간을 보내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텐데 특히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그러셨을 같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가족 3명이 머물던 그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폭발까지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주차가 되어 있는 캠핑카에서 불이 난 것인데요. 네. 소방관이 물을 계속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캠핑카는 뼈대만 남긴 채 전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캠핑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대도 보니까 화면상의 시간대도 보니까 지금 혹시 다들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대였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아이고. 깊이 잠들었을 그런 시간대였는데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이었는데 네. 여기서 한 캠핑카에 60대 여성하고 그 딸하고 손자 어머. 이렇게 3대 3명이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불이 났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60대 여성이 먼저 불을 인지한 거예요. 근데 딸하고 손자는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다 깨워서 대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60대 여성 본인은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딸하고 손자는 대피시키고 본인은 그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관련해서 저 화재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터지는 소리여서 저희는 나가봤더니 이미 저쪽에 이제 불이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스가 막 계속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혼자 살아요. 내가 이제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와요. 엄마 혼자 산다고 좋은 일 하러 왔다가 그렇게 다 안타깝죠.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캠핑장 관계자란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고를 당하신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챙기려고 딸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캠핑장에 와서 어머. 어머니랑 좋은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효심에서 비롯돼서 연휴에 좋은 시간 가지려고 했을 텐데 이런 참변을 당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캠핑장 관계자가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화마가 정말로 이 60대 여성, 60대 어르신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분의 딸과 손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빠져나온 딸과 손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60대 여성, 그 이전에 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살신성인이 낳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캠핑카의 화재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단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하. 캠핑카가 전소된 상태라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발화 지점만 찾아내면 가능한 화재 원인은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와 같은 캠핑카 화재 원인 정확히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이럴 때 보면 하늘도 무심해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스럽게 사는 가족들한테 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지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격리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격리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던 중국인 남성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에 대한 처벌 결과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코로나19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이 40대 중국인 남성. 검거 당시에 차이나 무적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이 남성이 지난 14일 이미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요, 해당 중국인은 지난 9일 인천 출입국 보호소로 인계가 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14일 강제 출국됐습니다. 단 정부는 이 남성에 대해서 1년간 입국 금지 및 재입국 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강제 출국된 게 지난 14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24일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드러난 겁니까? 이 중국인 남성은 인천공항에서 확진된 뒤에 격리시설인 호텔 앞에서 도주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서 신촌 약국을 들르는 등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당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남성에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면서 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강제 출국만 시켰어요. 관련해서 당시의 정부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그냥 장윤 변호사님 강제 출국시키고 1년 동안 들어오지 마 대한민국 땅에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언했던 엄정한 처벌은 사실상 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랬다면요. 이 중국인 남성처럼 본인의 확진 사실을 알고 택시를 잡아 타고 약국을 들리고 도심을 활개했다면 굉장히 세게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1년 뒤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건데 이 중국인 남성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추정이지만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가서 코로나 환자가 어떤 행동했을 때 대응했던 거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응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해외 뉴스 통해 여러 번 전해졌어요. 만약에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자가 중국 들어갔는데 코로나 격리 안 하고 무단 도주하고 했다면 중국 정부가 그냥 이렇게 솜방망처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처분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중수본 관계자가 나름의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일 것 같습니다. 중수본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중국인 남성 일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첫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구속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강제추방은 출입국 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라 먼저 강제추방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 이 조치 취하려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난리 피우고 그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강제 추방이라는 게 결국 집에 돌려보냈다 이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지금 황당해하는 거예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 뭐 설 선물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중국인이라고 봐주나? 그리고 또 처벌은 못하고 대접만 했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그랬어도 과연 같은 결과일지, 또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체포하느라고 인력 비용 다 들었는데 소요 비용은 징수했어야지. 이러니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네티즌들은 참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딱 꼬집잖아요. 보세요. 처벌은 못하고 대접만 했네. 격리시설 보세요. 우리 뉴스파이터에 전해드렸죠. 거의 완전 고급 호텔이에요. 먹여주는 것도 대부분 좋은 음식 먹여줬어요. 대접만 하고 돌려보낸 꼴이에요. 참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습니다. 분통 터집니다. 진짜 요즘 엊그제 설에 이번 설에도 만나는 분들마다 너 불트 봤어? 네, 불타는 트롯맨 이 인기가 장안의 정말 화제인데 역대급 퍼포먼스가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 연출이 됐어요. 어떤 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길 가다가 피곤해지면 내게 와 너만이 나의 주인이잖아 너만 쉬어가도록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일찍 와도 돼 저녁 늦게 와도 돼 나는야 너의 벤치야 비를 맞고 와도 돼 술 취해서 와도 돼 나는야 너의 벤치야 진짜 오묘한 무대인 게 안지윤 기자님 뭔가 손발이 오글거리면서도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지난 17일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에서는요. 지금 보신 한강 씨 그리고 트로트 신동 출신 남승민 씨와의 라이벌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무대처럼요. 서주경 씨의 벤치에 맞춰서 간드러진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귀를 사로잡았고요. 네. 또 하나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벤치죠. 이 벤치를 적절히 활용한 이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고 네. 지금 영상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또 솔로 댄스에 이어서 여성 댄스와 농밀한 춤을 야. 추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 시간대를 뜨겁게 달궜는데 이분의 이름 한강이죠. 이 수질로 따지면 무대의 수질은 1급수였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리바 한 씨, 한강 씨가 저렇게 농염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중요한 결과잖아요. 1대1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에 장유미 변호사님. 한강 씨의 정말 압승이었습니다. 어허. 1대1 라이벌전을 펼친 남승민 가수 같은 경우에 162점을 득점했는데요. 한강 씨 무려 526점을 와. 얻었습니다. 연예인 대표단 표심 13명인데 전부 한강 씨에게 몰표를 던졌고요. 서른도 씨 같은 경우에는 13명 전부 한강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엄지를 척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선곡도 굉장히 쉽지 않은 노래였는데 저 노래도 노래지만 무대 퍼포먼스가 많은 분 이 국민 판정단의 이 탄성을 자아냈던 무대였어요. 그런데 참 하재근 평론가님, 한강 씨가 좀 뭔가 긴장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전혀 무대 공포증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내공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네. 바로 한강 씨가 바닥에서부터 다진 엄청난 내공과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이 트로트 가수로 뜨기 전부터 이른바 그 버스킹이라고 하는 길거리 공연을 많이 했었고 그랬어요. 네.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거죠. 그리고 또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도 했었고 오. 뮤지컬 공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또 웹드라마에서 연기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국군 방송에서 라디오 DJ로도 활동을 했었기 어머, 때문에 어머. 그야말로 준비된 종합 엔터테이너인 것 같습니다. 야, 팔방미인 한강 씨 과연 어떤 무대를 또 다음 무대에서 펼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의 무대는 잊어라. 정말 이분의 무대는 역대급의 곱절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퍼포먼스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이여 젖었어. 됐어. 대박 사건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마치 남자 화장품 광고를 연상시키게 하는 물 퍼포먼스까지 네. 곁들였습니다. 그 별칭으로 퍼포먼스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그 애칭까지 얻었는데요. 이른바 퍼달? 네. 이 김중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노래 제목은 불납인데 네. 물쇼를 선보였잖아요. 어머,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그야말로 농염한 그 쇼의 전형을 보여줬다. 네. 그래가지고 연예인 및 국민 대표단들에게 정말 너무나 그 열화 같은 그런 성원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저와 같은 아주 그 특이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게 지금 특수 제작된 세트라고요. 아하. 이제 물이 튀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작진들도 아마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예인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어머, 저 보세요. 어머. 그렇죠. 뭐 마치 그 라스베가스 쇼를 보는 것 같은 네네. 네, 그런 수준의 지금 쇼를 보여줬는데 뭐.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입을 막으면서 맞아요, 네. 너무 감동해가지고 정말 네. 몰표를 줬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개인 사상으로는 정말 최고 금액을 적립하면서 어머.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야, 김중현 씨가 퍼달, 이른바 퍼포먼스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 김중현 씨가 어릴 적부터 아이돌을 꿈꿔왔고 지난 2015년에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고 일본 진출을 위한 아이돌 그룹도 준비하던 와중에 어느 날 소속사 대표가 너 아는 트로트곡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아는 노래가 남행열차밖에 없어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로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트로트가 뭔지도 몰랐지만 방송 자체가 너무도 간절했다고 하는데 어머. 경연을 거듭하다 보니까 트로트가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트로트가 이렇게 멋진 장르인지 예전에는 몰랐다는 것인데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손동작, 창법, 포장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야, 김중현 씨한테는 트로트를 하는 이유가 간절함이 있었네요. 아이돌 그룹 실패했지만 이걸 트로트로 바꿨어.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장르를 바꾼다는 게 가수가 아이돌 그룹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한다?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중현 씨도 처음에는 우리가 왜 그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았다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로트가 옛날에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란 샤스 입은 네. 이런 노래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트로트가 아니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은 트로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트로트가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계속 확장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중현 씨도 정해진 트로트를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네. 내 맘대로 네. 나의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자. 어머. 그렇게 해서 이런 무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과연 내가 어떤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김중현 씨 이분 뭐예요?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를 배우려다가 깨달음의 경지에 지금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무대도 한번 응원과 기대 속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요, 도로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작년 11월 달에 네. 저녁 8시쯤에 한 차량이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이고.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어허. 한번 보시죠. 네. 당시에 이제 도로에서 네. 차량이 저렇게 아이고, 전봇대를 돌진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저 차량이 넘어진 저 순간에 네. 마침 야간 근무 중인 경찰관이 저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네. 경찰관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간 거죠. 어허.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시민들인데 아, 네. 주변의 시민들이 한 분은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다른 시민들이 경찰관하고 함께 저 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저 차량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하고 10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네. 저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힘을 썼는데 네. 정말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이들부터 먼저 구조하고 야, 똑바로 지금 세우네요. 네. 네, 저렇게 차량을 똑바로 세우고 네. 아이들을 구조했고 그 다음에 운전자까지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이 한달음에 달려갔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막 운전자분이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 옆에 시민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 동동 구르고 계셔서 제가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안에 보니까 애기들이 막 울고 그 운전자분도 약간 패닉 오셔서 막 이제 구조하려고 옆에 시민분들하고 도움 받아서 이제 차를 다시 세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이 경찰분 그리고 시민분들이 영웅처럼 합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어쩌다가 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1월 초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인데요. 네. 이 운전하던 여성은요, 5살 안팎의 조카 2명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조카들이 장난을 치는 사이에 잠깐 보면서 이렇게 전봇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이고. 차량이 완전히 전도가 됐죠. 네. 그래서 구조를 위해 유리창을 깨면 자칫 안에 있던 이 승객들이 더욱더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시민들은 10여 명이 모여서 차를 먼저 들어 일으켜 세웠고 네. 그 후에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탑승객들 모두 외관상 큰 상처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인 운전자만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되는데 장윤 변호사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니까 더더욱 그 지금 안전 상태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구조 당시에 이 운전자, 이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바로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또 포착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네. 보시죠. 어떤 건데요, 네. 탑승자들은 모두 구조한 후에도요. 네. 시민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현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성, 놀란 운전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 원 어머. 안에 보시면요. 안아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는 따뜻한 말씀을 어머. 건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 시민들 모습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준 평론가님. 내 자식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자식에게 부모로서 엄마로서 미안할 판인데
지금 조카들을 태우고 가니까 엄청 자책감, 죄스러움 한꺼번에 내 지금 몸 상한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나중에 그 돌볼 겨를도 없이 그런 자책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조카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책감이 들 법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만 밟아도 왜 심장이 한 몇 초 뒤에 막 쿵쾅쿵쾅 그렇죠. 뛰잖아요. 근데 저렇게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차가 넘어져도 여러 명이 들면 들린다. 그러네요. 이렇게 속담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이 저렇게 나서서 그 사고 뒷수습까지도 저렇게 그냥 그 피해 입은 분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여 주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너무 보는 저도 그러니까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놀라고 자책감에 빠졌을 운전자분을 다독거려 주신 시민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하고 그리고 오늘 가뜩이나 추운데 정말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마저 훈훈하게 녹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달음에 지체 없이 달려가신 이분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인천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최주영 순경님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자, 이제 개묘년, 이제 1월 1일 지났으니까 개묘년 토끼가 진짜 밝았는데 글쎄 이게 쓸데없는 궁금증일지 모르겠지만 안진영 기자님, 토끼가 어떤 표정 짓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국립공원공단이 네. 이번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야생 동물들의 모습을 포착한 무인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중에는요. 네. 단연 올해 주인공이죠. 매토끼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산반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토끼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는 듯 하다가 새해를 맞아 인사를 하듯 무인 카메라를 안녕. 향해서 응시하다가 저렇게 인사하는 것 같죠? 세뱃돈 그리고 받았니? 네, 이렇게 인사를 마친 후에 화면 밖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와.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요. 네. 물장난치는 담비 2마리의 모습입니다. 천진난만해 보이는 이 담비는 사실 쥐와 토끼 등도 잡아먹는 자연 생태계 아이고 최상위 춥다. 물에서 나와라 포식자죠. 춥다. 아이고 네,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 네. 이런 최상위 포식자인 담비도 지리산에서만큼은 갑자기 등장한 노루를 보고 저렇게 깜짝 놀라 도망치기도 아, 합니다. 귀엽네요. 네. 지금 노루가 등장하고 있죠. 어머! 아무래도 덩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꼈던 너 것으로 왜 거기서 보입니다. 노루? 네. 그리고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아랫돌섬으로 가면은요. 네. 지금은 아직 노루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네요. 보시는 어미 검은 머리 물대새가 알을 품는 희귀한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모성이네, 진짜. 이 아. 어미새는 말씀하신 대로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한 자리에 저렇게 어머. 지키면서 알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쥐가 날 지경이네 진짜. 아이고. 네. 자, 이번에는 소백산으로 가볼 겁니다. 네. 하늘다람쥐 3마리가 나무 위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아이고. 자, 이번엔 또 누구를 만나볼까요? 자, 이 하늘다람쥐 다음엔 인근 초암 생태 통로에서는 어미와 새끼 살기 함께 이동하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홀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야, 우리 안진영 기자님이 바쁘신 와중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셨어요. 동물들의 이 생활을.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도 치열하게 살지만 참 동물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참 치열하게 살고 있네요. 동물이 진짜 힘들죠. 네. 동물로 먹고 살기가. 왜냐하면 네. 동물들은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고.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동사무소도 그러네요.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네. 특히 동물들의 애로사항,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거권이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인간에 의해서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나마 보장해놓은 서식지가 국립공원이거든요. 지금 보신 영상들이 다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야생동물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이런 영상들로 국립공원이 야생동물들의 안정적인 서식지 역할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립공원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립공원 가실 때 정말 쓰레기, 담배꽁초 절대 버리지 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그게 동물들의 안식처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 이렇게 새해가 돼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대회가 있었대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미스 유니버스의 예선 대회에 참가한 태국 대표가 화제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분이 어떤 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네. 이게 예사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 저 보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금속성의 시스루 드레스 이렇게 어허. 이제 보이는데 언뜻 보면은 네. 저게 지금 알루미늄 음료를 열면 왜 그 손 딸깍하는 그 캔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만든 드레스라고 어머, 해요. 어머. 아니, 알루미늄 캔 꼭지로 만들었다? 아니, 근데 뭔가 그냥 보면 고급 의상 같은데 아이디어가 일단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대단한데요. 그 의미와 사연까지 들으면 또 그래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참가자 안나라는 이름의 태국 대표인데 네.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고요. 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선 헌혈을 해야 했다고 해요. 아하. 또 플라스틱 병을 모으면서 공중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부모님도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정말 쓰레기, 재활용 이런 더미에 있는 삶이 내 어린 시절이었다, 유년 시절이었다. 아하.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좀 가슴 아프게도 친구들이 넌 쓰레기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놀리기도 했다라고 아이고. 하는데요. 일단 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 태국 대표로 선발까지 됐는데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실제로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현출시키기 위해 음료캔 꼭지 드레스를 아이디어로 얻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하네요. 태국 대표 안나 씨잖아요. 여러분, 이거 음료 캔 꼭지인 거 티나요? 안 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안나 씨는 원래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하. 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 미스 유니버스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사람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준 이에게 주는 상 임팩트 웨이브 리더십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야, 멋집니다. 늘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량에 앉은 채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이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드라이브스루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직원이 팔을 네. 뻗어 거스름돌을 건네는데요. 운전석에 있는 남성이 저렇게 돈 대신 팔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어머머머.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요, 저 다른 한 손으로는 마치 수갑처럼 채울 수 있는 플라스틱 끈을 휘두르기도 하는데요. 어머. 이 남성 직원의 판을 놓치게 되자 곧장 차량을 몰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게 대체 아니 거스름돈을 안 받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이 일은 지난 그 미국 시간 16일에 워싱턴주의 한 드라이브스루 커피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방금 네. 상황을 보셨다시피 그 여성이 거스름돈을 건네려고 팔을 내밀었는데 이 남성이 그 여성의 손을 놓지 않고 확 잡아당기려고 하면서 네. 거기다가 고리 형태의 케이블 줄을 그 여성의 손목에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일종의 납치를 하려고 했던 어머. 것 같아요. 확 잡아당겨서. 그런데 다행히 이 여성은 납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빨리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저 사이에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네. 창문을 재빨리 닫았다고 해요. 어머. 그래가지고 저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저 지금 남성 용의자는 지금 재빨리 또 출발을 하잖아요. 네. 도망가기 위해서. 아하. 아우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찔한 아니었을까. 상황이에요. 납치, 저 상황에서 납치를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런 짓을 벌인 거예요, 하정현 평론가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뭔가 좀 현실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지 본인이 저게 그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직원의 팔을 딱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쓱 딸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납치 시도를 하긴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도주를 한 건데 여기 해당 매장인가 봐요. 아, 네. 여기가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이제 수배를 했거든요. 네. CCTV 분석하고 SNS 수배하고 이래서 다행히
하루 만에 체포했습니다. 와, 잘했어요, 진짜. 용의자의 집을 찾아가지고 네. 거기서 체포해서 지금 납치 미수 혐의가 네. 적용이 됐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 못 잡았다면 또 어디선가 저런 못된 짓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